네, 출발 징수라이더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 LG U+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오늘 밤 열릴 12월 FOMC 회의에서 버냉키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되는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갑작스런 사퇴를 밝혔죠. 유럽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앞으로의 시장 영향력 살펴보겠습니다. 네, 9거래일 동안 사줬던 외국인이 오늘은 소폭이지만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박재민 TV팀장이 분석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점의 최우선 과장과 함께 지난해 콘텐츠 무역 흑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080원을 하회하면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이 내용을 함께 분석합니다. 오늘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197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1969.18. 아슬아슬하네요. 탄력적인 추가 상승 이뤄낼 수 있을지 김재현 차장이 분석해봅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4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970선 회복하며 장출발했습니다. 장초반 1970선 사이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26%의 상승으로 1969선에서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만이 나흘로 41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312억 원, 65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 480선 초반대에서 장 마쳤는데요. 오늘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1%의 오름세 보이면서 483선에서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1억 원, 기관이 1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현재 3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론으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의 약세와 또 간밤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 같은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오늘 환율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연저점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나흘째 연저점 경신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1원 60전 떨어지면서 1075원 1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재 0.47%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48만 3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모두 1% 이상의 내림세가, LG화학은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0.43%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92,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가 2%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26,450원에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5%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 배당과 액면 병합 등의 급등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28,2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CJ오쇼핑과 서울반도체는 약 보합권, SK브로드밴드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현재 강보합권, GS홈쇼핑이 1% 이상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CJ는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65,5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강보합권, 대우증권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미래에셋 역시 1.28%의 오름세로 현재 31,550원에, 대신증권 역시 1.19%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주가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 STX 현재 5%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84,078
8,470원에 거래 중이고요. STX 엔진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역시 3%대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현재 7,630원에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들이 STX 페노션의 매각설과 여팡 회복에 따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이 현재 11%대의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이 2%대의 강세, STX 역시 4.57%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 8,4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마트 주가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71%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6,500원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승화 명품건설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이 정정됐다는 소식에 현재 하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당 505원씩 밀리면서 현재 2,890원의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금호산업이 7대1 감자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낙포골더키워 11% 이상의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195원씩 밀리면서 1,4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일동제약이 나흘째 급등세를 보이며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전일에는 녹십자가 2개 주주 등극 소식에 이어 오늘에는 미국 비만 치료제의 신약이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소식까지 겹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1,800원씩 올라 일동제약 14,1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12일 오늘 오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로켓 발사장에서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9시 51분, 그러니까 한 15분 전이 되겠군요.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 현재 진행 중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면 버냉키 의장의 추가 부양책 여부가 결론이 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게 4차 양적 완화라기보다는요, 3차 양적 완화를 좀 강화한다, 뭐 이런 식의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매입해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데, 좀 단기채가 거의 소진된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채 매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내년도에 이제 통화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아마도 양적 완화를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좀 시장은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 제가 보는 견해로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된다면 거기에 걸맞는 다른 어떤 부양책이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7.7%지만 그건 사실 구직자가 구직 포기한 것까지 계산한다면 8%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의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절벽의 타협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연의 방지 체계를 어느 정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3차 양적 완화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구사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미국 슈퍼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던 어스킨 불스가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40%, 불발 가능성이 35%, 내년에 타결될 가능성은 25%보다 크다. 이렇게 수치로 밝혔습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기사 내용들 가끔 이렇게 유출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면 백악관하고 공화당이 비공개 토론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함구령을 내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실무팀이 또 만났습니다. 10일에는. 그랬는데 어저께 얘기는 존 베이너 의원 얘기로 의하면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재정적으로 밀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될 거라면 그때 비공개 내용을 우리가 속된 말로 까발린다 그러죠. 다 오픈을 했을 텐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지금 그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과 사회보장 축소에 대한 부분, 요 접점을 찾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출을 메디케어 쪽의 지출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부자 증세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35% 39.6%를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인데 요거를 뭐 37.5 정도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연소득을 25만 달러인데 요거를 35만 달러, 50만 달러 선으로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 도출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절벽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합의점을 못 찾고 시간이 흘러가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60일선도 뚫고 올라가는 미국의 장이고요. 또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고점을 다 벗어나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재정절벽이라든가 FOMC 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 이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을 미국 국민들이 믿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사실 좀 도와주지 않을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긴축 정책을 주도해왔던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가 갑작스러운 사임을 하면서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상되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세력이 다시금 재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긴축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베를루스코니가 3번 정도 총리를 했거든요. 근데 참 힘이 센가 봅니다. 그 사람의 입김에 마리오 몬티 총리가 사임을 하고 다시 총선도 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 지금 스캔들에 인해서 너무 문제가 좀 발생한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총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그는 이제 양쪽 하나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자체적으로는 약간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베를루스코니가 대무로 인해서 유로존에서 교착 상태에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반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또 등장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정치됐던 정책들에 대해서 아마도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려되는 바는 또 자기가 경기부양책을 무제한적으로 진행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뭐 유로존 탈퇴하겠다는 이런 또 시그널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두려워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화색을 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20여 분 전에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로켓을 발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반갑지 않은 소식이고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이렇게 크진 않아 보이는데요. 예전에 보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터뜨리고 나면 그 전까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갔거든요. 근데 그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좀 오히려 고점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밀렸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된 걸로 해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날짜를 조정하면서 뭐 기다리면서 발사하겠다 막 이런 분위기였다면 시장은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발사를 해버렸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상승하다 약간 밀린 이유도 아마 북한발 미사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 시장이 견조하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국내 장도 결국은 오늘 장중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그 소식과 함께 관련된 그런 이슈에 대한 분석까지 김동섭 이사님께서 상세히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현재 어떤지요? 네, 오늘 만기 전야제입니다. 사실 커드러프 유칭데이가 있는 그 주에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 거의 이 정도로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옵션 만기는 매달 한 번에 찾아오지만 결국 커드러프 유칭데이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찾아오는, 즉 선물 동향만 살피는 게 아니라 현물 동향도 같이 살피는, 최근에 외국인이 비차익 매수로 왜 9거래일째 지속 매수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 이제 12월물은 연말입니다. 연말 배당 시즌, 상장사 법인의 80%가 배당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배당에 대한 차익,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매수가 지금 12월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버냉키가 QE3 쓴 9월 달에도, 그리고 드라이가 OMT 방식의 무제한 국채 매입을 쓴 아무래도 7월 달에도, 그래서 그 누적적으로 차익 잔고가 매수 차익 잔고라고 하죠. 10조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12월물, 6월물부터 노루버된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이번에 나간다? 거의 어불성설이죠. 왜냐면은 배당을 받고 나가도 되고요. 지금 시중이 워낙 저금리인데 배당 이제 평균 이제 금액 요율로 따지면은 1.2%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을 받고 팔아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한 차익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연중 최저점을 찍는 환율 때문에라도 현물 쪽에서 그다지 시세 손실을 봤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도 없고 사실 좀 더 들어왔어도 되지 않나. 결국에 외국인의 유동성은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채권 시장으로 많이 가다가 최근에 주식 시장에 좀 들어온 거는 그런 전략, 결국 커드러프 위칭데이를 앞두고 배당과 함께 좀 상당히 들어온 물량이 많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그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팔고 있고요.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계속 지수 방어를 하는 모습이고, 오늘의 어떤 주체 매수 세력은 없습니다. 만기 전날이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 물량, 국가 차익만 484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엔 기관들은 연기금을 빼고 전부 다 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시장에 거의 참여를 안 하는 모습. 현물 쪽은 이제 내일 만기인데 거의 세팅을 해놨거든요. 어제 그제 선물 미결이 3만 개가 줄었는데 거의 선물도 노루버를 시켰습니다. 오늘도 2,600개가 줄고 있는데요. 오늘도 10,000개 정도 이상 줄면은 거의 노루버는 80% 이상 하지 않았나. 결국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정보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344억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가 연속적으로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업종이 크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고 지수는 100포인트 밑에서 땡겼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80포인트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사기에도 참 부담스러운 국면도 있고요. 재정절벽 이슈도 계속 밤사이에도 낙관론이다, 진전이 없다, 계속 말들이 많은데요. 막바지 협상에 이르면서 아마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쨌든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는 걸 수급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지난주부터 코스닥 쌍바닥을 지지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경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차트만 좀 보시면요. 11월 16일 날 480.48이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좀 올렸었죠.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그 저가, 지금 수평선을 보면 딱 그 자리입니다. 어제 그 자리를 깼었고요. 그때 종가 기준으로 깼었고, 오늘 어제 종가보다는 좀 올라온 모습이지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결국 기관이 매도를 해서 코스닥을 지수를 내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후 들어서 기관의 낙폭 매도가 물량이 커지게 된다면 상당히 코스닥은 연말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명심하시면서 코스닥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상황은 오늘 커드러프 위칭데이 전날이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저는 사실 이
이 개인 속내, 뭐 외국인 속내, 기관 속내를 항상 말씀 전달드릴 때 상당히 좀 난해한데요. 요새 뭐 변동성이 그렇게 없고 상당히 매일 똑같은 말을 좀 전달해드리기엔 좀 식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은 이번에 12월물, 그러니까 11월 옵션 만기 끝나고 12월물 이번에 옵션에 대해서 외국인은 철저하게 양매도를 치면서도 콜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금야금 올린 지수, 하루에 뭐 20포인트도 안 오르고 지수상은 얼마 안 올리고 선물로 1, 2포인트씩 야금야금 14일 동안 올리면서 결국 콜에 대한 프리미엄도 많이 빼먹었고요. 결국엔 증권 같은 경우에는 243 선물을 찍었을 때 260까지 올라올지 모르고 외가라고 치고 매도를 많이 쳐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결제되냐 마냐에 거의 임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미결이 콜들이 종가에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 증권이나 투신 쪽이 다 손절한 겁니다. 결국은 기관을 완전히 죽였다, 장악을 했다 외국인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불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이 옵션 시장은 아무래도 승수세 이외 매도 포지션, 특히 자금력을 이끌 수 있는 메이저들이 가꾸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증권도 외국인한테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은요, 우린 돈 없어, 네이키드만 하는데, 네이키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옵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 그러니까 올라가면 콜, 내려가면 풋, 그야말로 홀이냐 짝이냐 이 얘기입니다. 뭐 합성 전략, 뭐 매도를 까고 매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어떤 올라가면 콜, 내려가면 풋, 결국 프리미엄 다 뺏기잖아요. 요새 같은 시장. 결국엔 정말 메이저들 악랄하다, 개인들 생각하지만 개인들의 돈의 한계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투신이 들어오면 상방이고 아니면 별볼이 없을 때. 이 말은요, 제가 오늘 장을 보기보다 내일 장을 좀 예측 드리려고 합니다. 옵션 만기, 동시 만기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요. 투신이 어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다시 매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은 물량을 다 뺏겼고요. 외국인의 비차익으로 대형주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근데 기간은 또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신이 많이 비어오는 상황에서 내일 동시 만기 때 투신이 사고요, 외국인의 비차익으로 사주잖아요. 그런 지수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종가에 물론 일어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지금 투신의 역할이 가장 지수의 방향성을 보는데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오늘 또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쐈습니다. 일본에 따르면은 필리핀 해상에 로켓의 어떤 그 발사체 일부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날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투자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뭐 북한 미사일 발사했다는 소식 좀 전에 제 방송 전에 딱 속보를 떴는데요. 뭐 시장에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로켓, 뭐 추진체 예전에도 있었지만 저것들 어떤 뉴스들이 먼저 깔고 들어가면은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팝니다, 주식을. 근데 저런 소식들은 항상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음모론은 아니겠지만 항상 겁먹을 필요는 없고 저게 시장에 미리 반응이 안 됐으면은 거의 무시하셔도 된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리스크는요,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오늘 밤 FOMC에서 회의 4차 양적 완화냐 아니냐, 그리고 재정절벽 해결되느냐 연내,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대선,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내일 컷오프 위칭 데이에 대한 어떤 메이저들의 수급은 분명히 이 260선에서 지금 세팅을 많이 해놨고요. 오늘 콜이고 푸시고 미결이 많이 납니다. 결국 윗방향도 아랫방향도 안 줄 거고 동시만기 때는 변동성이 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즉 중요한 거는 이제 만기 이후의 수급입니다. 만기 이후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주면은 저는 내년장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선회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당에 대한 물량, 그리고 비차익 물량,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물량이었다면 외국인은 팔기 시작할 거고요. 환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차군단은 이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내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30% 차지한다고 해도 이익률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되풀이 주가 하락이 단순히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은 가져올 수 없고 그 업황 자체를 분석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 관련주도 어제 화학주들 철강, 조선이 올랐고요. 오늘은 화학주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중국 관련주들의 결국엔 민감주들이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그런 것들에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좀 중장기 한 6개월 포워딩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가장 맞고요. 전차 군단은 저는 맹신하시면 안 된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앞서 말씀드렸지만 며칠째 경고 메시지를 드렸는데 지금 달라붙는다고 해서 바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금 이 연말에 투자해서 우울한 연말을 좀 안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분석과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각각 5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의 분할 매수를 대외 이벤트로 관망심리 지배,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 것이고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조선업종의 추가 반등 기대,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 종목에 관심을 말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요, 증권과 은행, 화학과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이렇게 꼽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학과 조선, 기계, 철강 등 그동안 소외돼 있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부터 간단히 볼까요? 네, 우선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강보권에서 지금 지수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최근에 역시 외국인이 한 9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무엇보다 지금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역시 지금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정책적인 좀 해소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좀 관심이 계속해서 좀 집중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통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통위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전망이 지금 역시 뭐 금리 동결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역시 뭐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일은 이제 좀 금통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이번 달 이제 말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지금 재정 절벽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저평가 매력도 좀 있는 만큼 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점진적인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좀 유동성 랠리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관심 업종 화학업종을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상세히 들려주십시오.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최근에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어느 정도 좀 낙폭과대 국면에서 역시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개선으로 어느 정도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이제 내년에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이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면서 역시 화학주,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춘절 연휴라든가 노동절 사이에는 과거에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좀 그러한 좀
전례에서 좀 볼 수 있듯이 역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내년 초에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올해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좀 소외를 받으면서 그동안 좀 주가가 크게 좀 밀렸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 초반에는 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1단 부분은 변산반도 서쪽에 떨어졌다고 하고 대천 해수욕장 근처인가요? 그 일본에 따르면 필리핀 해상에 또 로켓 낙하물이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2단 부분이던가 아니면 뭐 로켓 발사 자체가 실패해서 전체가 떨어져 버렸던가 뭐 그런 거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남북 경협주라든가 아니면 방위산업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이제 로켓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이러한 방위 관련주들도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등락을 계속해서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역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항상 이제 경험에서 좀 비춰봤듯이 역시 이러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락하는 경향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좀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에 로켓 발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 시장에서도 전혀 뭐 크게 뭐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 항상 이제 보았듯이 특별한 이슈가 이제 뭐 되지 않고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슈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바로 그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공조 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뭐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저점 부근에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이제 2차 밴드 업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라공조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의 그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담이지만 뭐 한라그룹 전 그 명예회장 그 정인영 회장이 뭐 사업을 지어줄 정도로 상당히 좀 막역한 좀 돈독한 사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0억대 지금 불과한 상황에서 지금 연간 뭐 R&D 비용으로 한 100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술력 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한국밸류 쪽에서 이제 지분을 축소했다라는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스텔리츠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쪽에서 아마 한국밸류를 통해서 지분을 매입한 부분을 좀 물량을 던진 것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급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신제품이 지금 빨리 채택이 되면서 지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제가 매수가로는 한 3,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한 3,500원 지금 미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한 4,000원 정도 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로는 3,3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콘텐츠 무역 흑자가 24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콘텐츠 수출이 43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체 콘텐츠 산업의 매출도 8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IC인사이트는 새 반도체 시장에서 휴대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00억 달러 규모로 전통 PC의 반도체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의 순위가 바뀔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낮춰가며 1,070원대 중반으로 내려가자 금융당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이 전년보다 65%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환율, 한류 영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2011년도 실적 기준 2012년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사는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 총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영화, 광고, 방송, 산업의 이제 조사 결과를 인용 집계해서 총 11개 콘텐츠 산업 분야를 대한 통계를 담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그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43억 201만 달러로 나타났고요. 2011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18억 4,783만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출입 증가 그 차액은 24억 5,418만 달러 흑자인데 이는 이제 전년 보다 이제 64.7% 늘어난 수치고요. 한류의 영향으로 이제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08년도부터 4년간 연평균 22.5%씩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82조 9,679억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매출액은 출판을 제외한 전 산업 부분에서 증가를 했고, 지식정보, 게임 등이 이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규모별 비중은 출판 산업이 21조 2,446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덧 이제 컨텐츠 강국이 된 한국의 현재 위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게임주, 엔터테인 관련 주식들이 대해서 이제 높은 PER을 주고 있고. 지속 성장 가능성을 과거보다 인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한 대표주들의 하락이 실적으로 그 성장 및 지속성을 보여준다면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전략이 2013년도 투자 전략의 성공을 가져오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의 순위가 언제 바뀔지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모바일 기기가 이제 대세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11일 날 이제 시장조사 업체인 IC인사이츠가 새 반도체 시장에서 휴대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707억 달러 규모로 이제 전통 PC의 반도체 매출 65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내다봤는데요. 모바일용 반도체가 PC를 넘어선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PC용 반도체는 이제 2016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성장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정보기술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풀이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혁명으로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모바일 기기들이 PC 수요를 잠식하고 있는 거에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던 세계 반도체 협회는 지난 9월 말 그 기준 월별 낸드 프레시 판매액이 25억 5,197억 7만 달러로 디램 판매액인 24억 989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낸드 플래시가 디램을 앞지른 것은 이 통계를 발표 시작한 게 이제 2004년 1월부터인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판매 역전은 IT 시장이 이제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주도하는 이제 모바일 시대 바뀌는 전환점으로 산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의 순위가 뒤바뀔 것인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텔은 일단 PC용 중앙 처리장을 통해서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인텔은 X86 칩으로 상징되는
PC용 반도체에만 집착하다가 모바일 기기의 성장 흐름을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2006년 모바일 반도체인 X스케일 부분을 매매한 것이 대표적인 실체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재빨리 적응하면서 퀄컴과 함께 지금 양강 구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자체 AP 브랜드인 엑시노스를 론칭해서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하고 있고요. 일부는 중국 업체도 좀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그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에서 PC 비중 20%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모바일 기기 비중은 30%를 넘어설 전망이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또한 인텔을 크게 쫓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산업 트렌드가 변화할 때 준비된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 성장에 맞춰 투자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음을 이미 그 투자자들이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반도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적응하고 선도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도 기업이 될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속될 것인지 좀 고민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원화 강세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070원 중반까지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당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신재훈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제 최근 원달러 환율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요. 기존 거시 건전성 3종 세트 외에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이제 외국환 은행 환문한 포지션 한도 일별 규제,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 규제 등 그 방안을 포함해서 모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방향성을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그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의 발언은 정부가 현재 원화 강세 기조 흐름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장에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추세적 흐름에 대해서 수출 기업이 많은 국내 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 강세 흐름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원자재 수입이나 달러나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한테는 그 호재인데요. 대표적으로 식자재 업체와 이제 항공주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악재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원화 강세 흐름이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으로 쉽게 원화 그 강세 흐름에서 약세 흐름을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투자 기회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최우선 과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재현 차장과 KB투자증권에 계시는 김재현 차장과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승의 에너지 소멸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장 아침을 시작하면서 먼저 올랐던 종목들 현대 미포조선, 호남 석유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낙폭 가대주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아닙니다. 일단 오늘 현대 미포와 호남 석유가 올라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대적으로 같은 종목군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강하게 좀 붙었었고요. 하지만 불과 뭐 10분, 15분이 지난 이후부터 종목군들 1차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대적으로 또 어제 상승폭이 좀 덜했던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다 꺾였고요. 반면에 또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SK 브로드밴드, 한국콜마홀딩스, 한미약품 오늘 또 공격적인 상승이 눈에 띕니다. 지금은 1900 후반의 지수로서 단순한 낙폭과의 반등은 힘든 구간이고요. 박스권의 지수가 막혀 있는 만큼 일정 부분에서 저점에서는 상승이, 고점에서는 또 매도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로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대선 테마주들의 하락입니다. 일단 이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1번은 하지 말자입니다. 두 번째로 굳이 하셔야겠다면 정확한 역사적 주가 움직임을 파악하고 하셔야 됩니다. 증시의 가장 큰 격언 중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침해를 하고 소문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 일단 승률이 80점 이상은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100% 수익을 다 먹기보다는 80% 이상의 수익에서 만족하고 나온다면 기회는 또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2월에는 대선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12월에 관련주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하지만 역대로 대선이 있었던 달에는 오히려 세력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순전히 개인 투자들을 많이 수급으로 관련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상승은 어렵단 말인데요. 다들 싸게 사서 오르기만 기다리면서 싸게 호가를 대고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 주식은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해줘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시세를 만들어줄 세력이 없으니 관련주들 시간이 지나면 실망 매물이 쌓이면서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연일 관련주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관련주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망상은 버리시고요. 이제라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1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주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야지 오르는 단순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장 SK 브로드밴드가 그랬고요. 오늘장 LG 디스플레이가 그렇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올라오는 화학, 철강, 건설 실제적으로 실적은 제일 좋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물론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업황들이 돌아서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 하는 그 고민에 빠지는 구간인데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항상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단기에 낙폭 가대가 올라오는 트렌드가 있다면은 낙폭 가대로 대응, 실적주가 올라온다, 실적으로 대응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한 발 늦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00% 수익을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장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매 요령으로는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은 손절보다는 떨어질 시에 추가 매수로 만약에 낙폭 과대를 보고 들어가는데 시점이 잘못돼서 매수가 약해지는 시점이 온다면은 과감하게 손절, 이게 고전적인 매매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요? 예, 실적이 좋지만 큰 폭의 좀 하락을 겪었었던 한국콜마 제가 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지금 다시 좀 매수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사업 강세와 제약 ODM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있고요. 북경 콜마의 손익분기점 돌파 기대 및 2014년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수출 가시화를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전 대비 21.2%, 16.5% 이상 내년도에 상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콜마 홀딩스하고 한국콜마 두 가지로 회사가 나뉘었죠. 그러면서 이제 콜마 홀딩스에서 예전에 콜마가 했던 콜마 파마와 썬바이더텍이 홀딩스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이익 부분보다는 약간 좀 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북경 콜마가 충분히 상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북경 콜마 중국 쪽에서 지금 공장을 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풀 가동하는 대로 그 전부 다 이제 소진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 쪽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도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화장품주들 고포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차익 실현이 나올 때 1번으로 좀 꺾였었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화장품주들 30배 이상의 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콜마 20배 정도 펄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위치에 있고요. 2014년도 관련 화장품주 중에 가장 좀 강력한 실적 모멘텀하고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주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27,500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과 함께 한국콜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 12일 순서 여러분께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북한이 장거리 로켓 쐈다는 소식도 있고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